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차익 매물이 나왔네요. 네, 차익 매물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늘 건전한 조정은 없다. 이 세상에서 기분 나쁜 조정만 있었는데 일단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줍줍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미국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장이 있을 것이다.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좀 주의하자. 5월 이렇게 보고 한 6개월간은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한국에서 살 게 없다면 미국에 가서 단기 투자로 좀 옮겨가야 되죠.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좀 미국과 다른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오늘 정도면은 반등이 나올 만한데 저는 2300이 깨지고 2200 후반대에서 걸리지 않을까. 2200 후반대.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2200. 그때부터는 오히려 ETF와 같은 레버리지 같은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 생각을 뒤에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증시받았을 때 과연 우리 국장은 지금 헬 지옥석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저희 카페 스터디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토요일 이제 여의도가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은 12월에 빨리 스터디 모임을 해야 또 주말들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하기로 하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장 많은 인파가 여의도에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스터디 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 마이너스 0.31, 나스닥 마이너스 0.67, S&P 500 마이너스 0.53 다들 조정을 받았죠. 네, 끝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투수와 주식은 끝의 모습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지 않아서 조정의 모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3주 이상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좀 조정이 있어야 되죠. 네, 이 3주 이상 상승에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는 미국 뉴욕 증시 신고가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로 하락을 했다. 그렇죠? 네. FOMC가 회의가 있고 CPI 발표가 있는데 FOMC 패드 멤버들이 이제 블랙아웃 입을 닫는 기간에 들어왔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진 않았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2년짜리는 4.127, 2.9bp 상승을 했습니다. 30년짜리는 4.198, 4.9bp, 30년, 10년짜리죠. 10년짜리 상승 폭이 좀 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따라서 금리가 다시 상승으로 바닥이 왔으니까 이게 반전형적인 박스권 아래이죠. 4점대, 4.1%대가 박스권 아래인데 여기에 도달하니까 다시 내려오다가 약간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미국장에서는 가장 또 많이 이야기됐던 게 미국의 중국과의 전쟁과 중국 관련 종목들이죠. 첫째는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청, 우리 같으면 감독원이죠.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계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방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들의 국제적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69억 달러 인수하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다. 조건부. 엔비디아 주가는 이러한 조사설로 3% 이상 뒤로 밀린 약 2%대 정도 밀리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두들겨 맞는 모습. 반면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가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다. 알리바바가 7%대, 테무의 모기빈 PDD는 10%대, JD.com은 12%대, 검색엔진 바이든은 8%대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그런 경기 부양책 관련 종목들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필요 없죠. 일단은 제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로 이날 팔란티어, 테슬라 등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AI 방산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우리 뭐 특수작전사령부 하면 이제 요즘 뭐 깜짝깜짝 놀리죠. AI 미션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소식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5.99 역프로까지 뛰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광고 수익 성장 잠재력을 이유로 들면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에 시달렸던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 당국이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을 내년 2월 2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장식한 뉴스는 CPI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MOM으로 0.3% 상승, 전월비, 그다음 YY는 2.7% 상승. 전달 수치는 MOM으로 0.2, YY로 2.6인데 이것보다 더 오른다는 것이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만약에 더 크게 올라서 나오면 시장은 또 충격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없어지긴 한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3 MOM으로 YY로 2.7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쇼킹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길 교수는 모든 것이 대체로 연준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다. 연준이 오늘 17일과 18일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2에서 3차례로 그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하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26년 5월까지가 임기인데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각국의 그 독재자 스타일의 리더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심퍽심퍽합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거의 8,900억, 외국인들은 1,000억을 샀죠.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은 3,113억을 팔고 개인은 3,113억을 팔고 외국인은 2,000억을 사는 모습. 이 반대의 모습, 즉 하락의 주범이 우리가 아니라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형태로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은 이 상황에서 줍줍하면서 대기하면서 사고 있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당연히 개인들이 패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 개인들의 실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니라 국내의 투자가들의 매도가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1월 뉴욕 연은은 1년 기대 인플레를 3.0으로 예상을 했다. 전월비 상승이죠. 중국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다.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당국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 멜라녹스 인수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그 조건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반도체 수출에 대한 보복이다. 오펜하이머가 내년 S&P 500 전망치를 7,100을 제시했습니다. 올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 중에 있습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공개했죠. 윌로우. 놀라운 속도다. 아이언큐는 아주 오늘 하락을 했나 한번 봅시다. 미국에 상장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아이언큐는 오히려 8.3% 하락하며 34.79.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AI 영상 생성 도구 소라
네, 글만 치면 영상을 제작해주는 소라를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상반기에 모델 Q를 출시 예정이다. 지금 테슬라가 신모델이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좀 컸는데, 네, 앨런 머스크는 지금 아주 신이 나 있죠. 신이 나서 자기의 또 새로운 영역, 또 정치 영역에 가 있는데, 테슬라가 모델 Q를 출시 예정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가 트럼프 당선 후 순유입액이 14조 원이나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달러 지수는 0.11% 상승하며 105.850. 네, 금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WTI는 1.46% 상승, 테슬라 마이너스 1.45, 383달러. 장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398달러까지 갔었는데 아깝습니다. 네, 400달러 찍을 수 있었는데 팔란티아도 5.65% 하락, 72달러. 지속적으로 사야죠. 지금 사야 됩니다. 사서 100달러, 200달러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아이온큐도 8.38%. 아까 말씀드렸죠. 네, 조비 에비에이션, 우리 UAM, 하늘을 나는 UAM 맞는 조비 에비에이션은 8.66달러. 네, 이건 20달러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셔야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2.7, 애플은 플러스 1.48. 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7, 3에서 좀 상승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네요. 네, AR은 마이너스 1.74, AMD 마이너스 5.97, AMD가 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울타비티 마이너스 1.67, 인라인1이 마이너스 2.72, 마이크론 0.85, TSMC 마이너스 1.57, 네, 다음에 비트코인은 3.4% 하락해서 96,66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털깎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외환위기 때 1998년에 있었던 그 IMF 외환위기 때 당했던 양털깎기를 혹시 또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시장에 아주 만연해 있는 거죠. 정치 불안이 결국 한국의 양털깎기, 외국인들의 양털깎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의 거대 자본에. 숭흥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화폐전쟁이라는 책인데 제가 1, 2, 3까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모론적 용어가 바로 양털깎기라는 단어인데, 국제 유대자본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만만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주가를 상승 후 양털이 풍성하게 자라면 국제 유대자본이 그 지역의 일부러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그 나라의 돈줄을 마르게 하거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마치 양털 깎듯이 헐값에 쓸어 담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양털 깎기죠. 네, 미국의 유대자본, 다음에 버블을 일으킨 후에 경제 위기로 몰고 가는 게 돈줄을 마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을 때 쓱 하는, 우리 IMF가 대표적으로 당했죠. 한국 증시가 이미 외톨이 증시 현상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물론 국내 투자 자금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정치적 변란이, 뇌란이 굉장히 이들의 양털깎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현재 일부에서는 이번 양털깎기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자칫 국내 전국 불안이 장기화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가 외국인들의 양털깎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한국 CDS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좀 올라오죠. 네, 5년짜리인 것 같은데 포브스가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 GDP를 위협하는 이유다. 국내 전국 불안에 관련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모습도 외국인들의 양털깎기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화가 나죠. 한국과 대만의 시총 차이, 네, 대만이 거의 2.5조 달러, 우리나라가 1.5조 달러, 이러한 차이, 이제 우리가 대만에도 치이는 이 상황, 그런데 계엄령이라 하고 자빠졌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미치는 거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수출 사이클과 현 수출 경기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지금 내려가는 트렌드란 거죠. 네, 반도체 수출도 그렇고 국내 총 수출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더 불안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지적 중에 있습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금일 미국 증시 하락이 우리나라 주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이런 급락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 건가. 미 증시가 하락했을 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점쳐지는데 시장을 멈춰 세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게 밸류에이션 매력이든 정치적 해결책이든, 지금 정치적 해결책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돌려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인 거죠. 특히 전일 코스닥 급락의 주범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가인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정치적 해결책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국내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받치는데 개인들이 던지고 나가는 거죠. 오늘은 단기적으로 중국발 호재 부양 조치가 있어서 예상되면서 중국 관련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중국 관련주를 쳐다볼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장에서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큰 장을 봐야지 스몰 장에 몰입하면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포기하고 일단 관망을 해라. 지금 현금이 스킹이다. 어제 점심시간에 이제 소위 여의도에서 개투로 좀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지수 레버리지 ETF를 노리고 있더라. 지수 레버리지 2300이 깨지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거 아닌가. 목표 수익률 한 15% 정도? 한 7%만 오르면 2배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국내 정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으면 결국은 업종과 개별 종목에 따라 저점 매수 유입이 여부가 갈릴 것이다. 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법이 워낙 백가증명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그때까지는 참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 코스피 기준으로 2300이 깨지면 지수 레버리지 ETF로 한번 공략을 해라. 이렇게 전략을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빠졌을 때 폭락장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타날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지만 뭔가 이렇게 두려울 때 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일이 늘 발생을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캘린더 11일,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그 다음날 미국 PPI,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다. FMC는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습니다. 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종목을 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미국 증시, 반도체, 내년은 또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이란 연말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한 10개, 이렇게 3개의 섹션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 끝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빨리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주식이 좀 반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